자, 그러면 또 세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석유화학이 생각해보면 모든 업계에 다 들어가는 원료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각에서는 전망을 어둡게 보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밝다? 네네. 화학업계에 일하시는 분들 모두가 자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화학 제품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라스틱, 스티로폼에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는 뭐 수소 전지, 그리고 뭐 전기 배터리, 그리고 그 나아가서는 뭐 반도체 등과 같은 첨단 산업에도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원료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1차 원료이지만은 3차 산업에 기여하는 원재료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운 산업이 나오더라도 화학업계는 결코 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아니, 반도체에도 들어가요?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재료로도 들어가지만은 반도체를 세척하는 데에도 들어갑니다. 반도체 세척한다? 네네. 왜냐면은 반도체에 먼지 하나가 붙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클린룸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클린룸에서 이제 반도체를 다 조립을 하고 나서 세척을 할 때 이걸로 물로 세척하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세척할 때 그러한 이제 화학 제품들을 사용해서 충분히 깔끔하게 세척하기도 하고, 또 반도체의 특정 부분을 깎아낼 때 깔끔하게 깎아내기 위해서 그 칼이나 혹은 이제 그 레이저를 통해서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학 원료를 이용해 가지고 녹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국내 삼성전자에서도 많이 쓰이겠네요,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럼 국내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생산할 때는 국내 제품들을 많이 쓰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업직군을 지원하는데 이 영업직군의 경우 어느 직무와 제일 많이 소통을 하고 어떤 사유로 또 소통을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거든요. 영업 직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제품이 꾸준히 생산되고 있는지, 그리고 생산된 제품이 제대로 이제 영업되는 고객들에게 수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생산 직무, 그리고 포장 직무와 가장 많이 이제 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 좀 전체적으로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제품을 생산하는 파트와 영업하는 파트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생산과 영업 파트가 제일 큰가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화학업계 특성상 공장이 수도권에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는 뭐 경상도 남부, 그리고 전라도 남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억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그 먼 거리에 있는 그런 분들과, 특히 이제 또 어느 정도 나이도 있으신 그런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제품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업계, 그리고 이제 공정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본인이 이제 담당자에게 정확한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럼 약간 어찌 보면 그건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네네. 그 실제로 현직자님께서 이런 업무 소통할 때 본인만의 좀 약간 비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업무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은, 그러한 이제 실무자들과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안부 인사 혹은 연락을 잘 주고받으면서 친밀도를 좀 높여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업부서니까 서울에 서울 수도권 이쪽에 계신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영업부서하고 이제 HR 혹은 지주사와 연결되어 있는 부서들이 주로 서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현직자님께 이제 물어봤던 질문이 좀 비슷한데, 해외 영업직이 물류나 무역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도 답변이 비슷한가요? 네네. 해외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물류와 무역 지식이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 그리고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물류 관리사, 무역 영어, 국제 무역사 이런 무역 물류 관련 자격증들을 취득하신 그 분들이 많이 입사를 하시나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입사를 하시긴 하는데, 그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입사를 한 게 아니라 그 자격증은 거의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레벨이 아니냐. 기본이다 뭔가. 네네. 그럼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뭘까요? 업계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자격증을 취득한 것과 실무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 자격증에서 가지고 있는 배웠던 지식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그 지식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무역 현장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한 그 세 가지 기초 자격증, 본인이 말한 그 기초 자격증 외에도 그러면 그거 외에 이런 것까지 좀 따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자격증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얘기했던 자격증들이 사실 기초고, 그 외 자격증들을 거의 취득하지 않기는 한데, 본인이 이제 관심이 있다면 어학 자격증을 좀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언어로 취득해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양한 국가랑 소통하니까. 그렇죠.
스페인어가 두 번째로 좀 추천할 만하고요. 스페인어, 중국어가 아니라.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영업사원이 영업하는 것보다 구매 담당자들이 이제 구매하는 쪽으로 더 많이 커뮤니케이션하고, 한국에서 생산된 화학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거의 낮기 때문에 중국어의 사용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어요. 스페인어는 현실자님께서 좀 하시나요? 아니요, 저도 내년부터는 얼른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되는데 영어 정도만 영어는 필수긴 한데 네네. 제2 외국어까지 잘하면 더 좋지만 못해도 충분히 취업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이제 해외 고객사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많이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사실 그게 굉장히 이제 인상 깊은데, 이렇게 전화 통화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이메일로 소통을 많이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사고 났을 때만 전화로 소통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이 왔네요.